꼭 외제차를 타고 포르쉐를 타야지만 카푸어가 아닙니다. 연봉별로 적정 차량이 있는데 이것보다 무리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2021년 기준 2030 세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33%로 처음으로 부모 세대보다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카푸어의 비중이 꽤 높다고 하죠. 보통 사회 초년생이 연봉이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할부로 사기도 하고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할부금과 보험료, 차량 유지비로 돈을 다 탕진한다고 합니다. 사실 젊을 때는 버는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최대한 빠르게 목돈을 모은 다음에 투자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동차로 버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남들보다 훨씬 뒤처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부자는커녕 평생 빚에 허덕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봉별 적정 차량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남자라면 대부분 자동차를 좋아하죠.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돈 벌면 아우디 R8 사고 싶다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 벌면 자동차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싹 사라지고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재산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하지만 금융적으로 보면 자동차는 집이나 주식처럼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지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미국의 자동차 조사기관 에드먼즈에 따르면요. 신차는 구매 후 1년 만에 평균 30% 정도 가치가 하락한다고 합니다. 즉, 출고를 하는 순간 10% 정도의 가치는 증발하는 거고 1년 만에 총 30% 이상 감가상각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물론 고급차일수록 감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하니까 5천만 원짜리 새 차는 1년 후에는 3,500만 원도 못 받는 게 현실인데 물론 브랜드와 차 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값이 뚝뚝 떨어지는 이런 물건에 돈을 많이 묶어둔다는 건 부자가 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무조건 가난해지는 가난 직행 열차에 타는 거랑 다를 게 없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뿐만 아니라 유지비도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보험료, 세금, 수리비까지 매달 고정비가 수십만 원은 우습게 나가는데 만약 여기에 할부나 대출로 샀다면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월급의 절반을 자동차 유지비로 낸다는 게 과장이 아니라 진짜 현실인 거죠. 이렇게 돈이 나가기만 하는 자동차를 굳이 본인의 연봉에 맞지 않게 비싼 걸 사게 된다면 앞으로 몇 년간 큰 짐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본인의 연봉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차를 타야지 적정 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적정 차량 가격은 월급에서 6배 이내, 즉 연봉의 50% 이내를 권장하는 편인데요. 반대로 차량 가격이 연봉의 100%, 200%를 넘어가게 되면 차량 허세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카푸어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저것 비교하기 싫으면 유지비를 포함해서 연봉의 50%에서 60% 정도가 나한테 맞는 적정 차량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은 최대 2,400만 원대 차량이 적당하다는 거고 4천만 원대에 해당하는 비싼 차를 사면 카푸어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선 이 기준을 우습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지만요. 일반적으로 평균 직장인들의 연봉이 대략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자동차가 평범한 한국인들의 자동차라는 건데요. 이 정도에 딱 해당하는 게 옵션 안 나온 깡통 기준으로 소나타나 K5 아니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 같은 이런 SUV가 해당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연봉별로 해당하는 적정 차량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당연히 옵션 넣고 뭐 이것저것 넣고 하면 정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연봉 2천만 원 이하입니다. 1,000만 원 초반대의 경차나 연식이 좀 있는 준중형 중고차가 적당하죠. 일반적으로 모닝이나 쉐보레 스파크, 레이 같은 경차 또는 3년에서 5년 정도 된 아반떼 중고차가 일반적인데 사실 연봉 2천만 원 이하면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런 차들은요. 초기 비용은 물론이고 유지비도 모두 낮은 편이라 굳이 차를 타야 된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이런 차들을 타는 게 좋죠. 그리고 연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월에 200 정도 받는 분들에 해당하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1,000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최대 1,500만 원대 차량을 타는 게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경차를 타거나 아반떼나 기아 K3 같은 이런 준중형 중고차나 아니면 조금 더 무리하면 중고 중형차 정도를
고려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나타나 K5가 적당하고 패밀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투싼이나 스포티지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연봉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연봉을 받는 분들은 2천만 원대 중후반부터 최대 3천만 원 중반에 해당하는 차를 타는 게 좋은데, 보통 그랜저나 K8 같은 준대형 세단이나 산타페, 소렌토 같은 패밀리 SUV를 고려해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 옵션도 누릴 수가 있는 연봉이죠. 그리고 연봉 7천만 원부터 연봉 1억 원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3천만 원 초중반부터 5천만 원까지도 차를 골라볼 수가 있는데, 이때부터는 제네시스 G80이나 기아 모하비 같은 국산 프리미엄 차들도 부담 없이 골라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G80 같은 경우에는요, 깡통 기준으로도 5천만 원 후반에서 6천만 원 초반대 가격이라 새 차로 풀옵션을 뽑으려면 거의 1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연봉 1억을 벌더라도 조금 부담될 수가 있는 가격이죠. 그리고 연봉 1억 원 이상부터는 5천만 원대 초중반까지 무리 없이 지출이 가능한데, 이때부터는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등등 수입차도 큰 부담 없이 살 수가 있겠죠. 1년에 1억 이상 버는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 차 산다고 해도 자산을 충분히 모으고도 남는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연봉 1억 5천 이상이라면 웬만한 E클래스, 5 시리즈도 감당 가능한 영역인데,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차들도 월에 200에서 300 벌어도 다 탈 수 있는 차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물리 법칙을 거스르겠다는 말과 다르지가 않죠.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드림카 중 하나인 제네시스 G80은요, 가격이 약 5,8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차를 무리 없이 구매하려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1억 2천만 원 이상은 돼야 되죠. 왜냐면 연봉의 50%가 6천만 원인데 G80은 그 이상이니까요.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신형 G80을 산다면 2년치 월급을 그대로 땅바닥에 버리는 거랑 똑같고, 이거는 곧 카푸어 확정 티켓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거의 4년치 월급과 시간을 땅바닥에 버리는 거랑 다를 게 없죠. 물론 차를 타는 동안 내가 행복했다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틀린 거고 그 사람들이 옳은 소비를 한 거일 수 있죠. 하지만 남들한테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단순하게 허세 때문에 능력 대비해서 비싼 차를 타는 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맨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라면 차는 최대한 늦게 사는 게 무조건 맞아요. 도대체 인생이 잘못될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왜 능력 대비해서 비싼 차를 사려고 하는 걸까요? 특히 자동차는 용기로 사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책 없이 소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심리와 문화를 이해해야 되죠.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신분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한국은 비교 문화가 상당히 심하고 SNS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싼 차를 타면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니까 괜히 더 무리해서 비싼 차를 사게 된다는 거죠. 원래 내 현실은 나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면 경차를 타는 게 맞는데,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있는 남들은 스포츠카를 몰고 바닷가에 가서 드라이브를 즐기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SNS 속 남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면서 없는 형편에 억지로 좋은 차를 사는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굳이 내 인생을 담보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진짜로 말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무리를 해서 수입차를 사는 이런 사람들은요,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경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차를 좋아해서 순수한 취미로 비싼 차를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분들은 애초에 경제력이 받쳐줄 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속담에서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라고 하죠. 경제적으로 속이 텅 빈 사람일수록 겉으로만 요란한 법입니다. 조상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럴 때 보면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내가 어떤 차를 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대를 어떻게 졸업할지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능력 대비 좋은 차를 사겠다 라고 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제 인생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꼭 차를 사야 된다면 이것들은 꼭 체크해보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총 비용을 계산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 자동차를 살 때 차량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까지 총 소유 비용을 따져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돼요. 특히 외제차나 배기량이 높은 차는 세금이나 보험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유지비가 당연히 훨씬 많이 들겠죠. 이런 더하기 빼기 같은 단순한 계산도 안 해보고 60개월 풀할부를 때려서 한 달에 이 정도만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차를 뽑게 되면요, 정작 차는 주차장에 모셔놓고
있고 버스 타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지하 빌라에 외제차가 많이 세워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자동차는요, 구매 직후부터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지니까 꼭 신차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3년 정도 된 중고차를 사면요, 감가폭을 크게 줄일 수도 있기도 해서 이왕 무리를 할 거면 신차 말고 중고차를 고민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식 차량은 출고가의 60에서 70% 가치를 유지하지만 5년이 넘은 차는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요, 아무리 차를 좋아한다고 해도 내 미래를 담보로 굳이 비싼 차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차가 필요해서 사더라도 지금 내 연봉 정도면 어느 정도 차가 적당한지 알고 사야 되는데, 굳이 좋은 차를 타고 싶다면 무작정 지르지 말고 일단 그 차를 탈 수 있을 만큼 수입을 늘리는 것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G80을 예로 들어보면 연봉의 50%가 적정 수준이니까 연봉 1억이 넘어가야 풀옵션이 아닌 깡통 G80을 탈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지금 내 연봉이 5천이라면 어떻게 하면 연수입을 5천만 원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는 거죠. 만약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무작정 무리해서 G80을 뽑게 되면요, 내 젊은 시간은 물론이고 기회비용까지 담보로 잡아서 그 차를 탄다는 건 꼭 알고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눈에 보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자본주의를 잘 사는 건지 공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동차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는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긴다고 해도 굳이 무리해서 좋은 차는 안 살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노력 없이 갑작스럽게 돈이 생길 확률도 적긴 하겠지만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과 돈에서의 자유를 위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 첫 번째 목표는 가만히 있어도 월 현금 흐름이 1,000만 원씩 들어오게 세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집 장만도 하고, 그렇게 해도 돈이 남았을 때 그때 좋은 차를 사는 걸 고려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동차를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마음속에 두고 있는 드림카도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좋은 차를 사는 걸 목표로 하는 것보다 그거를 살 수 있을 만큼의 적정 연봉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세우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